자, 앞으로. 4.15 총선이 이제 딱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1월 6일, 총선은 4월 15일. 한번 세워보세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딱 100일 남았습니다. 아, 정말 시간 빠릅니다. 총선 100일 앞으로. 자, 이제 무엇보다 관심은 이런 거였습니다. 김민지 기자. 자유한국당을 이끌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총선에 뭐 어디 출마하지? 총선을 출마하긴 하는 건가? 이게 관심이었는데 일단 뭐라고 얘기했죠? 일단 어디 나갈지 그동안 관심이 많이 모여졌었는데요. 지난 3일 광화문 광장에서요. 이곳에 나가겠다 이렇게 선포한 곳이 있습니다. 직접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통합을 위해서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이제 금년 총선에서 수도권의 험지에 출마를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험지로 나가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 이기겠습니다. 우리 당에 많은 중진분들 계시는데 이 중진분들께서도 함께 그 험한 길로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험지로 가겠습니다. 우리 당에 떠있는 모든 의원들, 모든 동지들이 험지로 가서 죽어서 살아나는 이 기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네,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그제는 SNS에 험지보다 더한 험지로 가겠다 이렇게 굳은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토요일 날은 험지 출마 외쳤다가 그제는 노. 험지보다 더한 험지로 가겠습니다. 내 한 몸 내가 던져서 한국당을 살려내겠습니다. 험지에서 내가 민주당이랑 과감하게 누군가랑 붙겠습니다. 이건데요. 자,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말하는 저 더한 험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황교안 대표가 정말 경쟁자로 출마를 하신다면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마다하지 않겠다. 네, 그거야 어떡하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반기진 않으세요? 뭐 일부러 반길 것도 없지만 피할 재간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낙연 국무총리 피할 재간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올 테면 와봐라. 내가 종로에서 과감하게 황교안과 붙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차기 대선 약간 종로 출마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저 더한 험지라는 것은. 근데요, 양자 가상 대결을 한번 해봤어요. 이 여론조사거든요. 언제입니까? 조사 기간. 12월 29일, 30일 이틀 동안 한 조사인데, 이건 종로 그 여론조사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기 대선 주자 그 지지율이에요. 자, 이낙연 총리가 51.4, 황교안 대표가 25.5, 25.9%포인트 차이로 일단 이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앞서고 있는데, 근데 이걸 또 한번 보셔야 돼요. 종로에서는 시청자 여러분. 이건 이제 대선 주자 지지율이고, 국회의원들 배지들은요, 지역구 출마할 때 다 지역색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얘가 보수색이 싼지, 무슨 저 민주당 그쪽이 더 센지 이런 게 있는데, 종로는요, 한번 쫙 보시면 15대부터 한번 보세요. MB, 정인봉, 박진, 정세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5대 때부터 18대까지는 이른바 지금 자유한국당 계열의 후보들이 종로에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19대, 20대는 지금 총리 후보자로 돼 있는 정세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19, 20은 먹은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4승 2패예요. 종로가 최근에 보면 4승 자유한국당 계열,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 계열은 2승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지역색이 그럼 이렇게만 보면 약간 이 종로라는 지역이 보수 성향이 조금 더 강한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우리 정 의원님은 황교안 대표 종로 나갈 것 같아요? 이낙연 총리가 종로로 나온다고 그러면 안 나갈 수가 없죠. 그리고 아마 처음에는 말씀을 안 하시다가 험지 출마를 얘기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본인이 먼저 그렇게 치고 나가지 않는 이상 당에서 본인의 리더십을 세워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게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황교안 대표나 그 주변 측근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조사를 안 해봤겠어요. 다 조사 돌려봤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할만하다. 이런 판단이 쓴 거고요. 빅매치네요. 아까 우리 그래픽 한번 다시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그래픽이요? 4승 2패? MB부터 쭉 보여주면요. 그다음 저기서 이제 집권당이 이긴 경우는요. 딱 15대 선거 하나예요. 저게 16대 선거부터 20대 선거까지 모두 야당이 이기는 선거입니다. 야당이 이겼다. 그럼요.
그런데다가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게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소위 그것이 대통합이 아니어도 야권 후보 단일화 정도만 관철시킬 수 있으면 소위 정권 심판론 중간평가를 가지고 능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쓴 거예요.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정 의원님이 만약에 이낙연 대 황교안 종로의 빅매치가 이루어지면 황교안 대표가 저는 우위에 있다고 봐요. 우위에 있다. 네? 네. 우리 오창석 부소장은 당연히 이낙연 국무총리가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겠죠? 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황교안 대표의 선택이요. 근데 이 선택지가 나 더한 험지로 내가 출마하겠소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의도 정치권에서요, 시청자 여러분, 황교안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종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디일지 궁금하시죠? 김민지 기자 어디입니까? 네, 서울 구로 을지역구입니다. 이 지역구는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있던 자리인데 최근에 불출마를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구에도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를 내느냐, 누구예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죠. 윤건영 대통령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바로 이 서울 구로을 지역에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가 유력하게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의 어떤 선택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종로로 갈까요? 사실은 구로로 갈까요? 이런 건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근데요, 아까 좀 전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근데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굳이 구로을이라는 지역에 나가서 구로을 나가면 아마 윤건영 실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땡큐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본인하고 붙게 되면 윤 실장 입장에서는 거의 대선 주자급으로 크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해서라도 황교안 대표가 굳이 윤건영이랑 붙기 위해서 구로을로 나갈까? 약간 의문이 제기되기는 하나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구로을 황교안 출마 가능성. 원래 서울에서 대표적인 험지라고 한다 그러면은 예. 금관구라고 보통 하는 금관구가 뭐예요? 금천, 관악, 구로 그 라인이 서남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노도강이라고 하는 노원, 도봉, 강북이라는 라인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두 개 라인 중에서 지금 이제 구로을이 언급되는 것은 불출마를 한 박영선 장관이 있기 때문인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신인과 붙는 건 황교안 대표가 실익이 없습니다. 실익이 없다. 아까 윤건영과 붙는 건 실익이 없다. 예, 하지만 상대에 다선 의원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적절히 메시지를 만들어서 달라붙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공천을 받는다면은 다선에 대한 피로증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교체 여론이 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금관구 지역에서의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붙어볼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뭐냐면은 황교안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대선 주자로서의 본인의 입지를 공고하게 해야 됩니다. 종로에 가까지 붙어가지고 만약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게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 대선 주자가 붙어가지고 상대 정적에서 패배한 거기 때문에 차기 주자로서 만약에 이낙연 총리가 나온다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게 되면은 붙어서 또 질 텐데 이런 생각이 되면은 대선 주자로서의 치명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황교안 대표의 의중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결국에는 지금 본인과 경쟁하는 대권 주자들이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대구에 자꾸 출마하겠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대구에 가는 상황 속에서 그분들이 대구 말고 다른 곳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목표일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어려운 지역구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보다 쉬운 지역구로 다른 분들이 가기 힘들거든요. 근데 본인은 어쨌든 당대표로서의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내가 죽더라도 내 측근들이나 소위 말하면 나와 정치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당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다른 대선 주자들은 홀로 서울로 오게 되면은 나도 지고 세력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준석 의원 생각에는 황교안 대표가 종로도 아니고 구로울도 아니면 뭐 어디가 나갈 것 같아요? 종로가 아니지만 아까 말했던 구로에 준하는 험지로 갈 것이다 이런 판단. 구로에 준하는 험지. 금관구? 아까 금관구? 노도강 오셔도 험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이준석 의원 바빴죠? 자, 김민지 기자. 이제 이 보수 통합이 화두인데 어제 창당식 행사가 열렸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이 어제 창당식을 열고 이제 문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드레스 코드도 맞춰 입었습니다. 흰색 상의에 청바지를 다 같이 맞춰 입고 창당식을 가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신환 의원, 하태경 의원 등등이 모습을 보이고 있죠. 보시면 흰색 상의에 청바지를 다 같이 맞춰 입었어요. 젊은 보수를 표방한 새로운 보수당. 자, 첫 책임 대표를 맡은 하태경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회가 암흑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확 바꾸고 총선에서 150석 이상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새로운 보수당이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역 숫자가 8인데 하태경 최고께서 얼마 전에 150석 만들겠다 그러는데 저 사람이 평소에 뻥이 좀 셉니다. 저는 평소에 농담 같은 거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8석을
80석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유승민 대표 기준 80석, 뻥쟁이 하태경 기준 150석. 우리 보수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다. 야권 빅뱅을 만들겠다. 야권의 새 판을 짜겠다. 자, 보수 통합을 놓고 불붙은 신경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새로운 보수당이 창당식 행사를 갖자 얼른 저 열차 칙칙폭폭 출발했어요. 빨리 얼른 올라타세요. 새로운 보수당은 무슨 뭐 올라타긴 뭘 올라타요. 우리가 중심이 돼서 보수 통합을 이끌 겁니다. 어제 그런데요. 새로운 보수당 창당식에 이 자유한국당이 사람도 안 보내고 축하 화환도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 D-100, 저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이 같이 갈까, 각자의 길을 가게 될까 관심을 모은다고 하는데 보세요. 어제 새로운 보수당 창당식 행사에 대통령 문재인, 그 옆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축하 화환은 보이는데 자유한국당 화환은 없는 거예요. 오늘 뒤늦게 황교안 대표 명의의 축하난이 하태경 공동대표의 사무실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자, 오창석 부소장 보시기에는 새로운 보수당의 출범, 자유한국당과의 연대 내지는 통합이 점쳐지는 가운데 오창석 부소장은 새로운 보수당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뭐 연대를 하고 싶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전에 유승민 대표가 황교안 대표가 만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최근에는 또 황교안 대표가 유아무개시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또 화환도 안 보내고. 제가 생각할 때 좀 보수 일당 당대표 치고는 너무 치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새 보수당에 좀 기대를 걸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론이 여전히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이 있는데 둘 다 비슷비슷한데 거대 양당 비판론 하면 그게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결국은 아직도 제3지대 또는 새로운 세력을 원하는 국민들이 많다라고 보는데 결국 그러면 새로운 보수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인물 쇄신 그리고 양당이 건드리지 못하는 꼭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 쇄신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현이? 짧게 한 말씀 못하면은요. 지금 사실은 여권은 4+1을 가지고 선거법도 개정하고 공수법도 개정하고 제정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반문 진영의 야권은 연대 정치를 해야 돼요. 연대 정치. 지금 통합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선거 구도를 단일 구도로 만들어 가지고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겹게 통합을 얘기하지 마시고 먼저 소위 반문 진영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통합이 아니더라도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 이 원칙에 먼저 합의를 해놓고 대화를 풀어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준석 의원 새로운 보수당 얘기하는데 말 안 시키면 서운해할 것 같아갖고 30초.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되돌아보면요. 그 당시엔 제가 어려서 그랬는지 반에서 제일 좋아하는 여학생한테 그 말을 못하고 괴롭히기만 했던 것을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결국엔 수도권 총선이나 이런 걸 앞두고 더 오른쪽으로 가가지고는 답이 없다는 거는 그 안에 전략가들이라면 삼척동자도 압니다. 어느 쪽으로만 가면 안 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삿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주도의 통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지점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보수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가까운 지점까지 오지 않으면은 통합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한 달 정도가 정치권이 매우 복잡할 것 같아요. 이 보수 통합의 마지노선을 한 2월 초 정도로 보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한 달 남았잖아요. 정치권이 요동칠 것 같습니다. 정치 데스크는 그 요동치는 흐름을 놓치지 않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그때그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